TV.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8주기인 2018년 11월 23일 무적 해병신문이 연평도를 찾았습니다.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로 내려가 다소 쌀쌀하였지만 비교적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8년 전 그날에는 이곳 곳곳이 불바다로 변하고 우리들의 소중한 2명의 전우와 2명의 민간인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14시 34분경 평화로웠던 연평도에 갑자기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된 이후에도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과 도발은 수없이 많았으나 이처럼 민간인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에 포탄을 퍼붓는 극악무도한 도발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도발 이후 연평도 서쪽에 조성된 이곳 평화공원에는 LVT, 전차, 헬기 등 주요 장비가 전시되어 있고 모니터가 설치되어 연평해전과 포격 도발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좀 더 안으로 들어가자 북한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 서정후 하사와 문정욱 일병 위령탑이 있었고 그날은 연평부대장을 비롯한 주요 부대장과 부면장을 비롯한 공무원 그리고 해병대 전후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 행사가 거행되었습니다. 이곳이 고 서정후 하사가 전사한 바로 그 장소입니다. 볼 때마다 마음이 아려옵니다. 서 하사는 전역을 앞두고 마지막 휴가를 위해 부두에 있다가 첫 번째 포격이 날아오자 부두 인근 대피호에 서 있었습니다. 이후 부대로 복귀하던 중에 두 번째 포격이 가해져 부대 바로 앞 이곳에서 적의 포탄에 피격되어 전사했습니다. 당시 착용하고 있던 모자의 해병대 표시가 바로 옆 소나무에 날아가 박혀 마음을 더 애절하게 하였습니다. 고 문광국 일병은 부대 안 대피소 근처에서 피격되어 전사하였고 당시 군관사 공사를 위해 고 김치백 씨와 고 배북철 씨가 육지에서 들어와 컨테이너에 머무르다가 피격을 당한 장소입니다. 이곳은 포격의 상흔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측에는 관목이 비교적 빽빽하게 있는 반면 우측에는 당시 포격으로 산에 불이 나 나무가 모두 타버려 민둥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심어놓은 어린 나무들이 그날의 상처를 덮으려는 듯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연평도 동북쪽 끝에 조성되어 있는 망향동산입니다. 날씨가 화창해서인지 동쪽으로 25km 떨어진 우도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속도가 바로 눈앞에 있는 듯 하였고 그 앞에 북방 한계선을 따라 바로 중국의 어선들이 늘어져 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방문해 적 코앞까지 다가간 용감하고 위대한 지도자라고 한창 치켜 세웠던 무대인 갈도가 바로 저곳입니다. 그리고 다소 떨어져 있는 저곳이 바로 해안포로 포격 도발에 참가했던 무도입니다. 지금 보이는 저 마을이 연평리입니다. 다리를 건넌 곳에는 여객선이 도착하는 당섬이 있습니다. 저렇게 평화로운 마을에 당시에는 포탄이 떨어져 여기저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평도를 방문하면 꼭 한번 들려볼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연평도 안보교육장입니다. 연평면 문화관광 해설사인 김영순 씨가 안내하며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는데 이를 관람하는 데에는 약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전시관 바로 앞에는 당시 방사포의 불발탄 잔해 그리고 포탄에 피격된 주택을 그대로 보존하여 그 참상을 지금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시관 1층 안으로 들어서면 맨 먼저 당시 포격으로 파괴된 집에서 수거한 잔해물들이 보이고 그 옆으로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적에게 바로 반격을 가하기 위해 그리고 주민과 전우를 구하기 위해 군인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해병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하 대피소로 내려가면 밖에는 당시 연평도를 방문했던 주요 인사들의 방문 사진이 걸려 있고 안으로 들어서면 유사시의 행동 절차와 대피소 안에서 사용할 주요 물품
그리고 당시 피폭된 주택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보면 피폭된 주택을 위에서 바라볼 수 있어서 주택이 파괴된 모습을 더욱더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안보관 밖에 당시 공격으로 불타버린 은행나무가 있는데 그 옆에서 새 나무가 뻗어 자라고 있었습니다. 공격받은 지 7년 만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평화를 원하는 연평도 주민의 염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듯 하였습니다. 당섬에서 다리를 건너오면 바로 그곳에 호젓하게 바닷가에서 카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순옥 씨로부터 당시 상황을 들어보았습니다. 네, 사장님, 당시 한번 상황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곳에서 태어났고 또 부모님은 항해도에서 피란 나오신 분이고 또 어렸을 때나 그때도 마찬가지로 부대에서 군부대에서 사격을 하면 의례적으로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요하지 말라고. 그날도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 사격이 있으니까 연평부대에서 사격이 있으니까 주민들 동요하지 말라고 했는데 갑자기 엄청 크게 폭탄 소리가 나서 놀래가지고 왜 그러지? 그러고 한쪽으로 이렇게 피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떨어진 게 집이 흔들릴 정도로 흔들려가지고 놀래서 밖으로 이제 옥상에서 내다보니까 온 동네가 불바다가 되고 사람들이 우왕좌왕 뛰어다니고 가족들 찾아다니고 난리 나가지고 저도 그냥 그대로 그냥 맨발 벗고 그냥 그대로 뛰어나가서 상황을 보니까 안 되겠어 다시 올라와서 저도 이제 마지막에 부양정 타고 인천 나가서 이제 찜질방 가서 합류를 했죠. 그때는 진짜 전쟁터 같았어요. 진짜로 전쟁터 같았어요. 우리 사장님 집도 그때 피해를 입으셨다죠? 예. 제가 살림하는 집하고 바로 옆에 집, 또 바로 뒤에 집이 폭격을 당해갖고 집이 완전히 전소됐는데 그걸 보고도 그대로 육지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 또 저희 가게 역시 또 뒤로다가 새 집이 폭격을 맞아서 불이 계속 나고 있었는데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몸만 일단 피해서 육지로 나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북한의 포격 도발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정부가 해준 각종 조치 사항이 뭔지 한번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여기서 이제 어선이나 부양정이나 군함을 타고 인천 임시 거주지 찜질방으로 가서 있으면서 몸만 나왔기 때문에 나라에서 일단 1인당 100만 원씩을 또 협조를 해줬었어요. 그러고 나서 김포 임시 거주지 아파트 제공해줘갖고 거기에서 연평도 주민들이 한 3개월 살면서 거기서 사는 생활비, 용돈 이런 거는 어느 정도는 줬죠. 또 전소된 집들은 또 나라에서 또 군에서 시에서 잘 지어줘서 생활하고 있죠. 요새 남북 평화 무드가 한참 진행 중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좀 불안한 마음은 항상 있으신지요? 그럼요, 항상 있죠. 지금도 텔레비에서 언론에서는 평화협정해도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너무나 놀랬기 때문에 잠자리 옆에는 항상 배낭이 비상용으로 있어요. 그 비상약 담아놓고 혹시나 무슨 일 있으면 싶어서 그걸 아직도 못 치우고 있고 지금도 쿵 소리만 나도 예민해지고 또 면사무소에서 방송을 해도 또 사격을 한다고 해도 아직도 예민해. 이 집은 카페 뒤쪽에 있는 김순옥 사장 옆집으로 당시 폭탄에 직격되어 완전히 파괴되어 다시 지었고 이 집이 김순옥 사장 집으로 이곳도 완전히 불타버렸으나 나라에서 지원해 주어 다시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페 뒷면 벽에는 당시 파편 흔적이 남아있고 특히 1층 노래방 뒷문에는 파편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김 사장은 이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당시의 참상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남겨두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오래 머물지는 않았지만 8년 전의 끔찍한 상흔이 곳곳에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최선의 전쟁보다는 최악의 평화가 낫다는 말을 한 번 더 되새기며 육지로 나오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해병TV는 언제나 해병전우와 해병가족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현역 해병아들에게 영상 편지를 전하고 싶은 부모님, 특별한 전우회, 동기회 행사 소식, 함께했던 전우를 찾고 싶은 사연, 해병대 전우회 사회봉사와 미담 사연, 해병대와 관련된 유익하고 흥미로운 사연을 해병TV로 전해주세요. 마린 대리운전, 퀵서비스 꽃배달 탁송 1588-0333 지금 전화주세요.